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나는 냄새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입었던 옷에서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느껴지거나 가까이 다가온 가족이 조금은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상쾌한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특유의 채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깁니다.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은 노년기 피지에서 발생하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피지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데 중년 이후부터 이 성분이 급격히 늘어나며 특유의 채취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단순히 땀이나 더러움으로는 씻어지지 않고 옷과 이불, 베개처럼 피부에 닿는 물건에 쉽게 배어들며 오래 남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땀입니다. 젊을 때보다 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 표면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것이 세균과 만나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땀은 단순히 몸을 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부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아무리 자주 씻어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게 됩니다. 구강 환경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고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쉽습니다. 혀 표면과 입안 점막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은 입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얼굴 주변의 채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냄새는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며 공기 중에 퍼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상쾌하고 청결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땀도 줄고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하루에 6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약 20분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걷기만 해도 몸 안에 쌓인 독소가 땀으로 배출되고 햇살의 살균 작용이 피부 표면의 세균을 줄여줍니다. 실내에만 머물기보다는 바깥 공기와 햇볕을 자주 접하는 것이 몸 전체의 순환과 정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샤워는 하루에 꼭 한 번, 특히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은 먼지, 피지, 땀 등을 잠들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야 이불과 베개의 냄새가 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 약 38도에서 40도 사이의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막을 벗겨내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하고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할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곳은 피부가 서로 맞닿아 있어 땀이 마르기 어렵고 습기가 오래 남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이런 부위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채취의 대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위는 항상 습기가 머물기 쉬운 구조입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마르지 않고 땀 속의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피부에 오래 머물며 세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로 인해 냄새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샤워할 때는 이 부위를 중심으로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타월로 문지르며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자극을 줄 수 있는 때타월보다는 촉감이 부드러운 소재가 좋고 문질러 닦는 방향도 결을 따라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는 채로 옷을 입으면 다시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털이 많은 곳입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배, 두피 등 털이 많고 땀이 나는 부위는 피지와 각질, 노폐물이 모이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두피는 머리카락이 밀집되어 있어 열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지샘이 집중되어 있어 관리하지 않으면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사용하여 모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야 하고 샴푸는 두피 전체에 고르게 도포해 거품을 충분히 낸 후 2번 이상 헹궈야 합니다. 헹구는 시간이 짧거나 불충분하면 잔여물이 남아 두피 트러블과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배에 털이 있는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어 비누칠한 뒤 부드럽게 문질러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 후 꼭 말려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포인트이므로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곳은 땀이 집중적으로 나는 부위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은 땀샘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부위들은 하루 중 움직임이 많은 만큼 체온 조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땀이 납니다. 특히 발은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 있어 통풍이 어렵고 습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발 전체를 충분히 씻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자연 건조보다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필요하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바닥은 자주 씻게 되지만 등은 손이 닿지 않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등 전용 브러쉬나 긴 수건을 사용해 등 전체를 앞뒤로 교차 문지르며 씻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 닦지 않는 등에 피지와 땀이 쌓이면 등이 아닌 전신에서 냄새가 퍼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보습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샤워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을 때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피부 보습 효과가 높아지고 각질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미세한 갈라짐을 유발하고 그 사이에 세균이 침투하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습을 꾸준히 하면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건강해지며 채취도 점차 옅어집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겨드랑이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는 보습제를 바르고 손으로 눌러 흡수시켜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피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배출되며 형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몸 안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항산화 식품은 체내 산화를 억제하고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사과, 자두, 메밀, 현미 등이 있으며 붉은색과 보라색 계열의 과일과 채소는 폴리페놀,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몸속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냄새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늘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마늘은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체내 독소 제거와 항균 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익혀서 먹을 경우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는 줄어들고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남아 몸을 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공복이나 생으로 과하게 섭취할 경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익힌 마늘을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국물 요리에 함께 조리하여 섭취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 수박, 배, 토마토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체내 수분 보충은 물론이고 소변이나 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체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이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붓기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며 수박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정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런 수분이 많은 식품은 하루 중간중간에 간식처럼 섭취하면 식욕을 조절하면서 냄새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 냄새를 좌우하는 데 있어 구강의 청결 상태는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강 위생을 단순히 입냄새와만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입안의 세균과 노폐물은 폐로 들어가기도 하고 타액을 통해 위장으로 흘러 들어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입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발생한 세균들이 다른 부위로 퍼지고 이로 인해 입 주변을 중심으로 한 체취가 유독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 분비가 줄어드는 중년 이후부터는 특히 입안이 마르기 쉬운데 이 건조함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더 빠르게 만들고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합물이 강한 악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3번의 기본 양치 외에도 혀 클리너를 활용한 혀 표면 청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혀에는 맛을 느끼는 돌기와 함께 미세한 틈이 많은데 이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 등이 쌓이며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닦을 때는 칫솔보다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입안 전체에 거품이 고르게 퍼지도록 양치하고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칫솔질과 혀 클리닝 가글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물만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무알코올 가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목 안쪽까지 충분히 헹구는 것이 입냄새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침 자체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식사 후 또는 외출 전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면 장시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들어간 껌이나 인공향이 강한 제품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리지만 장기적으로 세균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취를 유발하는 요소는 몸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지지만 몸 밖에 닿는 생활용품과 의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옷과 침구는 피부에 직접 닿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오히려 냄새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속옷입니다. 속옷은 몸에서 분비되는 땀, 피지, 소변과 접촉이 잦고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흡습성과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선택하고 밤에 샤워 후 새 속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빨래를 할 때는 향이 강한 섬유유 연제보다는 세균 제거에 효과적인 천연 세제나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려 살균 효과를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와 하의 같은 외출복도 자주 갈아입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출 시 먼지와 땀이 섞여 옷에 흡착되는데 이를 하루 이상 입고 있으면 냄새는 물론이고 세균 번식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에서 오래 있었던 경우 땀이 많이 난 부위는 냄새가 쉽게 배는 특징이 있어 하루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지나 스커트의 경우에도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여도 살에 직접 닿는 속면에는 피지와 땀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주 세탁하고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 보관 시에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방습제를 사용하거나 옷 사이에 천연향 주머니를 넣어두면 냄새 흡수와 동시에 은은한 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침구류 관리 또한 채취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에 평균 8시간 이상을 침대에서 보내는 만큼 시트와 이불, 베개는 냄새와 세균이 축적되기 쉬운 곳입니다. 베개 커버는 얼굴과 두피가 닿는 곳이므로 최소 이틀에 한 번, 가능하면 매일 교체하고 세탁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베개에 수건을 덧대어 사용한 후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불이나 매트리스 커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자외선 살균 효과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구를 햇볕에 말릴 때는 가능한 낮 시간대를 활용하고 접힌 부분까지 골고루 말릴 수 있도록 펴서 널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 관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는 발은 땀이 쉽게 고이고 냄새가 농축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 신어야 하며 땀이 많거나 발 냄새가 심한 분들은 하루 2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양말을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면 소재의 양말은 흡수성이 뛰어나고 통풍이 잘 되어 발의 습기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해 줍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루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안에 베이킹소다나 숯을 넣어 냄새를 흡수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합니다. 습기가 많고 냄새가 심한 신발은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고 바닥이 갈라졌거나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생활 공간에서의 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은 채취와 음식 냄새, 각종 먼지들이 축적되어 공기 자체가 탁해지게 됩니다. 특히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는 환기를 게을리하기 쉬운데 이로 인해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불쾌한 냄새가 남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각 1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전체적인 공기질이 개선되고 채취도 빠르게 확산되지 않게 됩니다. 주방과 화장실은 냄새의 근원지이므로 하루 3번 이상 환기를 시켜야 하며 습기 제거를 위해 욕실 환풍기와 제습제를 병행하면 냄새와 곰팡이 발생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청결하고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채취는 단순히 몸에서 나는 냄새 그 이상입니다. 냄새는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신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채취 관리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정돈된 외모를 갖추었더라도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로 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냄새에 더 민감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체내 순환이 느려지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며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내 독소와 노폐물은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체내 장기들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대사 찌꺼기가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몸 냄새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또 다른 해답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간단한 맨몸 체조만으로도 땀을 배출하고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기의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땀을 흘리는 운동은 땀샘을 활성화시켜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땀을 흘린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함께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하루 두세 번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늘려주는 동작, 목을 돌리고 어깨를 푸는 기본 동작만으로도 냄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한 생활 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냄새를 머금는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섬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커튼, 소파 커버, 방석, 의류, 담요 같은 섬유 제품은 냄새를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튼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먼지와 냄새가 쉽게 쌓이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으며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는 제습제와 공기청정기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파나 방석은 탈부착이 가능한 커버를 사용하여 자주 교체하고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려 두었다가 청소기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탈취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천연 탈취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화학 탈취제는 일시적인 향을 줄 뿐 근본적인 냄새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향이 채취와 섞여 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이킹소다와 식초, 천연 오일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용기에 베이킹소다를 담아 냄새가 나는 공간에 두거나 식초를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넣고 뿌리는 것만으로도 악취를 중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는 신발장, 옷장, 서랍 속 냄새 제거에 탁월하며 식초는 부엌이나 화장실의 암모니아성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류를 다림질할 때도 약간의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림질용 물통에 레몬즙을 약간 섞거나 향이 없는 천연 오일을 아주 소량 첨가하면 다림질 시 옷에 은은한 향이 배어들고 채취와 섞여도 불쾌하지 않은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향은 특히 외출 시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 옷에 향수를 뿌리는 분들도 많지만 향수는 채취와 섞이면 독특한 냄새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피부 상태 위에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나는 향을 살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집 안에서의 청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앉고 눕고 숨쉬는 모든 공간은 냄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은 음식 냄새와 기름기, 습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체 공간의 냄새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주방 환풍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는 알코올이나 식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도 주기적으로 열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뿌린 후 뜨거운 물로 헹구면 악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의 배수구 역시 악취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뚜껑을 열고 내부까지 세척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 전반을 이렇게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노인 냄새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채취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나 사회적 관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청결 차원이 아닌 삶의 질과 자존감까지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취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냄새로 기억하고 냄새로 감정을 느끼며 냄새로 사람을 받아들일지 거리를 둘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체취가 변화하는 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넘긴다면 사회적 관계와 가족 간의 친밀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기롭고 상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노년은 그 자체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건강한 노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체취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꾸밈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배려이자 타인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체취는 누구에게나 다르며 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질병 상태, 피부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몸에서 특유의 강한 기름 냄새가 날 수 있고, 섬유질이 부족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은 장내 가스가 체외로 배출되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 등도 탈수를 유발해 입냄새와 체취를 강하게 만들며 수면 부족, 스트레스 역시 호르몬 불균형을 통해 땀의 조성에 변화를 주고 악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취는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겉을 씻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과 밖을 함께 돌봐야만 냄새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에서부터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육류 섭취와 튀긴 음식입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 중 암모니아성 노폐물을 만들고 그 부산물들이 땀을 통해 배출되며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염분이 많은 반찬을 즐겨 먹는 경우 체취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 현미, 잡곡, 해조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대사 잔여물의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식단 조절은 냄새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떤 냄새로 변할지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술은 간에서 해독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고 이 성분이 피와 땀, 호흡을 통해 체외로 빠져나가며 특유의 술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입냄새를 넘어서 몸 전체에 남는 퀴퀴한 냄새는 알코올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과 분해 능력에 따라 강도와 지속 시간이 달라지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도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자주 마시지 않더라도 한 번의 과음이 며칠 동안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주 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 숙면으로 해독 과정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이뇨작용으로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 입과 피부를 더욱 쉽게 마르게 하고 이것이 또다시 냄새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흡연은 체취 문제에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옷, 머리카락, 피부에 스며들며 악취를 만들고 이 냄새는 일상적인 세탁이나 세정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냄새는 가구, 커튼, 벽지, 천장 등에 달라붙고 오래도록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흡연자의 입에서는 금연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니코틴 냄새가 배어 있을 정도로 강하게 남게 되며 피부에서도 특유의 잿빛 냄새가 배어 나오게 됩니다. 금연을 결심하기 힘들더라도 흡연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입을 헹구며 외투를 교체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에서의 흡연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냄새를 퍼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외부 공간에서 마친 뒤 돌아와야 합니다.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나 진한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입냄새와 함께 체취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유발하여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체온 조절과 땀 배출에 영향을 줍니다.
구강이 건조해지면 입안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게 되고 치매 항균 작용이 떨어지며 혐기성 박테리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만들어내는 황화합물은 마치 썩은 계란 냄새처럼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합니다. 카페인을 전혀 끊기 어렵다면 커피를 마신 직후 물을 함께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처럼 향이 은은한 차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도 채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땀샘에서 나는 땀의 조성이 바뀌게 됩니다. 스트레스 땀은 일반적인 체온 조절 땀과는 달리 단백질과 지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땀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게 작용하면서 악취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는 특유의 땀 냄새는 타인에게도 긴장감을 주며 쉽게 기억되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산책 같은 스트레스 완화법을 통해 교감신경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땀의 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취는 단순히 피부 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상태와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추거나 순간적으로 덮으려 하기보다는 생활을 바꾸고 몸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냄새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향기는 몸에서 풍기는 것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취는 본인보다 타인이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는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족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엔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채취를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냄새로 인한 거리감은 오히려 따뜻한 호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고 싶은 사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청결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드는 데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일상적인 실천이 쌓일 뿐입니다. 채취를 없애기 위한 생활 개선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냄새는 수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과 몸속 노폐물이 천천히 배출되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집중적으로 실천해봐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지키며 수분 많은 음식과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또 실내 환기와 옷, 침구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고 운동을 통해 땀 배출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취 관리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지고 구강과 호흡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변비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유도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 기리, 보리, 해조류, 무, 당근, 양배추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에 조금씩 넣는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변비가 해소되면 장내 가스 발생도 줄어들고 냄새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며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채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고 충분한 수면은 간과 신장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수행하는 시간이며 이때 생성된 독소들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수면의 질이 낮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할 경우 해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체내 노폐물이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피부, 입, 땀을 통해 불쾌한 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며 짧게라도 복식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체취가 심한 사람들 중에는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 간 기능 이상, 갑상선 문제 등은 땀의 조성과 분비 양상을 변화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케톤체가 몸 안에서 분해될 때 과일이나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으며 간 질환 환자는 특유의 금속성 체취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냄새가 반복되거나 갑자기 강해졌을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 문제라기보다는 내과적 진단이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체취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졌거나 양치와 샤워를 해도 금세 냄새가 올라온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 역시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 체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며 남성 역시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땀 냄새의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냄새가 생기고 그 냄새가 이전보다 쉽게 남고 빨리 퍼지며 잘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수록 몸의 내부 기능을 회복시키는 음식과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콩, 두부, 견과류, 참깨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영양 불균형을 피하며 체온을 유지해주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냄새를 감추기보다는 냄새를 만들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수나 탈취제, 방향제 같은 제품은 잠시 감쪽같이 냄새를 덮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 향기와 채취가 섞이면서 더 독특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목, 가슴 아래 등 체온이 높은 부위에 향이 섞이면 땀과 결합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출 전에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는 미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피부를 보습한 뒤 순한 천연 제품으로 은은한 향을 남기는 방향으로 채취 관리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취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내 삶을 정돈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정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생활 습관이 지금의 채취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과정도 반드시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돈도 들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과 표정, 말투까지도 여유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도 채취 하나로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취 개선이 단순한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 삶을 바꾸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채취 개선 방법을 핵심만 짚어 실천 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6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할 것. 차가운 물보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자극하는 미지근한 물이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햇볕 아래에서 하루 2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일 것. 이때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적당한 땀 배출과 햇살의 살균 작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 한 번 이상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반드시 살이 접히는 부위털이 많은 부위땀이 집중되는 부위를 꼼꼼히 씻을 것. 특히 발,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두피는 향균, 비누와 함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 정리하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유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다섯째, 항산화 작용을 돕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자두, 메밀, 현미 등은 체내 산화를 막아주며 냄새의 근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수분이 많은 오이, 수박, 배, 토마토 등은 체내 정화 작용을 도우며 냄새가 나기 쉬운 여름철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하루 3번 양치와 함께 혀 클리너 사용을 습관화하고 무설탕 껌을 통해 침 분비를 촉진할 것. 여덟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적당한 수면과 규칙적인 배변을 유도해 장 건강을 회복할 것. 변비는 장내 가스를 유발하고 그 냄새가 피부를 통해 퍼져 채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 환경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겉옷도 땀이 묻었다면 재착용하지 말 것. 열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자외선 살균 효과를 줄 것. 베개 커버는 가능하다면 이틀에 한 번, 여름철에는 매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번째, 신발은 최소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으며 신은 후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베이킹소다를 넣어 냄새 흡수를 유도할 것. 12번째, 방 안 환기는 하루 2번 아침 저녁 10분 이상 반드시 실천할 것. 특히 욕실과 주방은 냄새가 농축되기 쉬운 구조이므로 더 자주 환기해야 하며 천연 탈취제를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3번째,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땀 속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지면 체취가 훨씬 강하고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명상, 복식호흡, 산책, 반신욕 등은 모두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취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번째, 향수나 인공 방향제 대신 천연 아로마 오일이나 레몬즙을 활용해 은은한 향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할 것. 특히 다림질 시 물에 천연 오일을 한 방울 섞어 사용하면 옷에 상쾌한 향이 배게 되고 채취와 섞여도 불쾌한 냄새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15번째, 음식을 섭취할 때도 그 음식이 내 몸을 통해 어떤 냄새로 변할지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기를 것.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향신료는 가능한 한 줄이고 장내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고기 위주의 식단은 채소와 섞어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번째로 병적인 체취가 느껴질 경우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신부전, 간경화, 갑상선 기능 이상은 특유의 체취를 유발하며 치료가 필요함에도 단순한 냄새로 오해한 채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없다면 생활습관을 강화해 나가고 이상이 있다면 치료와 병행해 체취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방향이든 지금처럼 원인을 알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체취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고 내 삶의 품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족에게 전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에 쌓여 있던 냄새를 하나씩 걷어내며 삶을 정돈해 보십시오. 옷을 갈아입듯 채취도 갈아입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향은 가장 강한 말보다 깊게 기억됩니다. 말보다 오래 남고 표정보다 진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나의 향기를 바꾸는 일은 내 삶을 새롭게 쓰는 일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